자, 뭐냐. 자, 우리가 법인세 나머지 손익계산서, IS라고 좀 할게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2023년 12월 30일 요날 작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기 전 순이익이 회사가요, 10,000원이 발생을 했대요. 10,000원이 발생했고요. 얘 가지고 회사가 법인세 계상하는 거니까. 그리고 회사가 법인세를 얼마를 계상을 했냐면 200원이래. 2,000원 이렇게 계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8,000원. 8,000원 이렇게 잡혔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법인세 비용 2,000원 있잖아요. 이거는 12월 31일 계상된 법인세죠. 그러면 이거는 정확한 법인세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세는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신고하는데 신고할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회사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걸 안 믿어. 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단기순이익에다가 송금불산입만 할게요. 법인세는 비용이니까 송금불산입은 더하고 송금산입은 빼죠, 여러분들. 빼가지고 요게 각사소득이 나오는데 그냥 각사소득하고 과세표준하고 같다라고 가정할게요. 2월 결손금 이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과세표준. 그러니까 여기에 세율을 곱해가지고 산출 세액을 도출을 해요. 도출을 하는데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지금 회사가 12월 31일 날 2,000원을 신고를 할 거죠. 12월 31일 날 2,000원 계상했고 3월 말일 날 2,000원 신고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2,000원을 고지고대로 잘 안 믿어요. 얘가 혹시라도 이 2,000원이 아니라 3,000원 아니야, 혹시? 맞죠? 그래서 세무서가 다음 연도 3월 말일 날 회사가 신고를 할 때 세무서 입장에서 다시 계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회사가 계상한 법인세 2,000원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적정한지 아닌지는 법인세 내기 전 소득인 10,000원 대비로 할까요? 법인세 차감 후인 8,000원 대비로 할까요? 아니, 이 회사가 기록한 2,000원 있잖아요.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는 10,000원 대비로 계산해야 돼요? 8,000원 대비로 계산해야 돼요? 10,000원 대비지, 10,000원 대비. 세금이라는 건 당연히 세금을 내기 전 소득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다시 이건 세무서가 계산, 이건 세무서가 계산이 세무서 계산, 회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세무서가 계산을 할 때는 다시 세율을 곱할 때 법인세를 내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다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8,000원이 10,000원이 되려면 당연히 가산조정이 2,000원이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가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송금불산입이 아니라 세무서가 나중에 3월 달에 회사가 신고할 때 그 법인세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돌려놓고 하기 위해서 송금으로 불산입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건 소득세도 똑같아요. 나중에 소득세 할 때 소득세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똑같아요. 소득세도 소득세 내기 전 순이익을 돌려놓고 하려고. 아셨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2번이라고 정의할게요. 마찬가지. 자, 2번. 자, 근데 우리가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장부에서 우리가 법인세 비용이라고 여러분들 회계 처리할 거잖아요, 비용으로.
100. 대변에 현금 100. 오케이. 자, 근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요거 현금 100. 나갔죠? 나갔지만 여기에 우리가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뭘 적냐면 사회유출 적어요. 그럼 여러분들, 부당한 유출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동의되시죠? 그렇죠? 자, 뭐냐면, 자, 여기 할 때 제일 힘들어. 뭐냐면은요, 우리가 사회유출의 정의가 이래요. 사회유출의 정의가 뭐냐면, 사회유출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가 비용 잡았죠. 회사가 비용 잡은 걸 세법에서요,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 우리가 세법에서는 사유출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실제로는. 근데 아까 제가 부당한 유출이다라고 했죠. 왜냐면 대부분 세법에서 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냐면 부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거래 말고. 자본거래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자본거래, 주주와 거래 아닌데. 맞죠?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면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데 이게 영원히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건 뭐냐면 일단 대부분 부당하니까 그래요. 대부분 부당한데 실제로 우리가 부당한 유출이니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가 사유출의 정의가 아니라 그냥 장부에서 비용 처리한 걸 세법에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사유출이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비하실 수밖에 없냐? 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갑자기. 이거예요. 뭐냐면 부당하니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현실에서 99.9%예요. 그러면 나머지 0.1%만 외우시면 되겠죠. 나머지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해요. 됐죠? 그래서 그냥 나머지 있죠. 그냥 장부에서 비용 처리한 걸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출이 두 개밖에 없어, 우리 시험에는. 첫 번째가 지금 하는 법인세. 이건 부당한 유출은 아니지만 세법에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주와의 거래도 아니고요. 됐죠? 그게 첫 번째, 사유출 하는 거. 두 번째가 기부금, 나중에 배우신 한도 초과. 기부금을 한도를 넘게 한 건 그건 분명히 부당한 유출은 아니에요. 기부를 많이 했는데 부당한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장부에서 비용으로 잡았는데 세법에서 영원히 한도 초과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딱 그 두 가지만 우리가 부당한 유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유출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그냥 단순 암기해 주세요. 아시죠? 힘드시겠지만.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세무조정이 송금불산입이 되겠죠, 여러분들? 됐죠? 송금불산입. 법인세는 잘 나와요. 암기해 주셔야 돼요. 법인세 비용 100원. 여러분들 우리가 사유출은 아까 배당, 상여, 기타 사유출, 기타 소득이 네 가지다라고 했죠. 근데 법인세 누구한테는 돼요? 국가한테 내죠. 뭐로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타 사유출이요. 그죠? 항상 우리가 사유출 중에서 귀속자가 국가면 기타 사유출 무조건. 요게 지출시가 되겠죠, 지출시. 근데 이제 환입이 된 거예요. 환입이 됐다라는 건 법인세가 다시 돌려받은 거죠. 되세요? 법인세 돌려받은 거. 그럼 장부에서는 아까 재산세랑 똑같이 차변에 현금 100원, 대변에 자비익 같은 수익 잡았을 거예요. 그죠? 100원 요렇게요. 그죠? 자, 그러면 똑같아. 내가 당초에 법인세 냈었을 때 송금으로 인정 못 받았죠? 그럼 당연히 돌려받았을 때도 입금이 안 돼야 이익이 0이 되는 거예요. 논리상 맞죠? 비용으로 인정받았던 걸 돌려받으면 그때는 우리가 수익이 돼야 이익이 제로인 거고.
당초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걸 돌려받으면 입금으로, 수익으로 보면 안 돼야 이익이 0이 되는 거고. 알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당초에 비용으로 인정받은 게 환입되면 수익. 당초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환입되면 비용 아님, 수익 아님, 이렇게. 아시죠? 일단 요 베이스에는 내가 냈던 걸 돌려받는 건 이익이 아니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세법은 일단 자, 세법은 보면 현금 들어가는데 이거 수익으로 보면 안 되죠. 영원히 수익으로 보면 안 돼요. 맞죠? 그럼 우리가 아까 그랬죠.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영원히 세법에서 입금과 송금으로 보지 않는 걸 우리가 자본이다라고 했죠. 대부분 그게 순자산이 감소하는데 부당한 유출이니까 대부분 송금으로 영원히 인정하지 않는 게 사유출이고, 사유출은 유출이지 이건 유입이잖아요. 유출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영원히 입금으로 보지 않을게 자본. 이 자본도 우리가 만들어낸 자본이에요. 응? 만들어낸 자본. 주주와의 거래니까 자본이 아니라 이거 주주의 거래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순자산이 증가한 걸 세법에서는 영원히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 자본. 그죠? 자, 그러면 오류 수정 분께 끊어볼게요, 여러분들. 처음이시니까. 자, 그럼 장부는 수익이 100. 세법은 영원히 수익으로 보지 않으니까 수익이 0. 그죠? 그럼 장부상 수익 100, 세법상 수익 0. 그러면 수익이 감소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수익 감소는 차변. 네. 자, 그 다음에 장부는 자본이 없죠, 0. 그죠? 하지만 세법은 자본이 대변에 증가하니까 세법상 자본이 증가해야 돼요. 자, 자본 100. 대변의 증가.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일단 얘가 세법상 수익이 감소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입금, 불산이, 그죠? 그다음에 이거 환입이라 할게요. 그냥 환입. 100원 소득처은 뭘까요? 기타예요. 한쪽이 자본이니까. 기타. 자, 여기 세법상 자본이 증가한 거죠. 대변에 있으니까요. 맞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외워줘요. 제가 한쪽이 자본인 기타예요, 일단. 자, 그리고 여기 세법상 수익이 감소하면 세법상 이익이 감소하고 세법상 이익잉여금이 감소해요. 그죠? 그럼 여기 자본 증가, 여기 자본 증가, 자본 감소. 최종적으로 자본의 차이는 없으니까 기타. 한쪽이 자본 뜨면 이제 기타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오늘 거짓말 살짝 보태가지고 20번 한 것 같아요. 많이 보태긴 했지만, 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가, 특히 법인세는 시험에 환입 많이 내고요. 법인세 지출액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내. 2번 되게 중요해요. 정말 많이 내고 1, 2점짜리로. 그래서 2번은 좀 잘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기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15분